자, 이제 1930년대 갈게요. 1930년대입니다. 자, 20년대 여기까지 끝났고 30년대인데, 자, 했던 거, 자, 지금 또 다시 올게요. 만주에서 한국독립군, 그쵸?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그래서 만주에서 한조, 그래서 위에가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지청천 한국의 대표야. 기억나시죠? 근데 한국강복군이 충칭정부니까 이걸 잡아놓으면 한국독립군은 만주로 갈 수밖에 없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이랑 연합작전 하는데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별로 안 중요해. 그런데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이랑 연합작전 하는데 여기 왜 색깔이 왜 너 거기가 있니?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색깔별로 모이는 거야. 색깔별로. 그래서 2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 색깔별로 모일 거예요. 잘 봐요. 그러니까 조선 혁명군이지.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이게 의용이라고 나오면,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의용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징병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징병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끌려 나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의용군은 스스로 자원해서 입대했다는 얘기야, 군대를. 오케이?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인데, 우리 근현대사에선 의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팀들이 전부 빨간색이야. 됐죠? 그래서 그냥 빨간색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봐요. 색깔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혁명이니까 여기가 빨강이니까 여기도 빨강이고, 여기가 파랑이니까 잘 봐요. 여기도 파랑이지. 근데 이거는 뭐 호로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고, 여기로 다시 와봐요. 그럼 아까 혁신의회를 누가 주도하냐면 한국 독립당이 주도하는데, 그럼 봐봐. 이름 봐봐. 독립당, 산하부대가 독립군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파란 팀이야.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단체명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좀만 신경 쓰면 꼭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한국중앙총상회는 무조건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가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니야. 황국협회도 마찬가지고, 황성신문도, 황제가 사는 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이 시간을 내포하는 애가 있잖아. 또 시간이니까 단체명은 그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이 상식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운동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좋아해? 자, 어려운 거 나왔다. 자, 좋아요. 그래, 예상하지 못했던. 자, 그렇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봐봐. 그렇죠. 개인 취미인데 어때? 자, 달리기를 좋아한대요. 그럼 봐봐요. 달리기를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제 달리기로 동호회를 만들어. 그러면 동호회 이름을 뭐라고 만들겠어? 예를 들어 뭐라고 만들었어. 그러면 동호회 이름을 보고 그걸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달리고, 그래서 이게 뭐 러닝이랑 좀 관계 있는 모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줘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동호회 이름을 I love 골프 이렇게 짓는 거야. 그래서 가입하는 순간 놀랬지, 달리기야. 그러면요, 또라이잖아. 또라이. 보세요. 단체명은 무조건 단체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 민족이 독립해? 계급이 독립해? 민족이 독립하지. 그러니까 독립, 요것도 마찬가지야. 광복. 민족이 광복해, 계급이 광복해. 민족이 광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이나 광복 같은 단어는 파란색 팀들,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단어야. 그 다음에 민족혁명이야, 계급혁명이야? 계급혁명이지. 그러니까 저런 단어는, 혁명 같은 단어는 기본적으로 빨간 팀들이 좋아해.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단체명만 보면 기본적으로 색깔이 깔려 있잖아. 근데 여기서 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단어도 똑같아. 파란 팀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빨간 팀들이 기본적으로 지금도 조선이라는 단어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 아니, 한국이라고 하는데 남북으로 같이 붙여서 부를 때는 우린 뭐라 그래? 남한이라 그러잖아. 쟤네들은 뭐라고 불러? 북한이라 그러지. 근데 걔네들은 지네를 절대 북한이라고 안 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북조선, 남조선이라 그러잖아. 지금도. 그래서 보면
이 조선도 빨간 팀들이 더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은 파란 팀들이 좋아하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명만 봐도 단체 성격이 나오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색깔별로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시면 여기 조선의용대는 1938년 중국 관내 우한 한커우에서 만들어지는데 원래 여기 근간이 되는 단체가 뭐냐면 1935년 민족혁명당이죠. 그래서 민족혁명당, 나중에 이 민족혁명당이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꾸기도 해요. 근데 가장 유명한 이름은 민족혁명당이야. 그러니까 그냥 민족혁명당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1935년에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잘 봐요. 얘는 지금 이름이 이렇게 되잖아. 지금 민족이란 말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깔이 뭐야? 파란색이지? 근데 뒤에 혁명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빨강색이네. 그러면 이 단체는 성격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민족주의, 사회주의 합쳐져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총망라된 5개 정당이 모인 자 중국 관내에서 굉장히 거대한 정당 하나를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죠.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게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던 민족혁명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934년이 되면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한국 독립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르군과 연합작전을 해서 32년 쌍성보에서 33년 대전자령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해요. 그 다음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에서 32년에 영릉가에서 33년에 흥경성에서 일본과 싸워서 크게 승리해요. 그런데 요건 32, 33 정도까지고요. 34년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년 정도가 되면 만주가 완전히 일본께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싸우던 중국군들도 워낙 연전연패를 하면서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독립군들도 여기서는 거기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리고 특히 34년에 일본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만주 독립군 장교 중에 목에 걸린 현상금의 금액이 가장 컸던 게 쓰리봉, 양세봉이에요. 그리고 양세봉은 정말 아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 조선 혁명의 영이야.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북한에서도 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북한에서 오직 김일성과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운동가 중에 김일성과 동급은 양세봉밖에 없어요. 양세봉은 북한에서 김일성과 동급이야. 그런데 신기하지? 어떻게 아바이 수령이랑 동급이 있니? 근데 그것도 이유가 되게 웃기다. 이유가 뭐냐면 양세봉이 김일성 아버지 배풀이래. 그게 이유야. 이해됐죠? 그래서 유일하게 김일성과 어깨를 견주는 게 양세봉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통조림 장군이야. 일본이랑 싸우다가 총탄이 그러니까 우리 다리에 뼈가 2개잖아요. 뼈 사이에 박혀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그 자리에서 일본 놈들이 먹고 간 그 통조림 그 껍데기를 뜯어서 그 자리에서 총알을 빼서 그 다음에 이동을 했대요. 여러분 인상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별명이 통조림 장군이야. 그래서 목에 걸린 현상금의 금액이 가장 커. 그래서 일본이 뭐라 그랬냐면 만주 독립군은 양세봉 잡으면 괴멸될 거라 그랬어. 그런데 정말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34년에 양세봉이 그 만주의 마적대 게임에 빠져서 일본군에게 포위당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항복하라 그랬는데 양세봉이 끝까지 항복 안 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땡기다가 결국은 사살당해요. 그래서 34년에 양세봉이 죽어. 그리고 나면 조선혁명군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지청천도 이제 만주에서 더 이상 독자적 투쟁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팀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면 처음에 30년대 중반 이후에 남는 건 항일 유격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항일 유격대 정도만 남는데 그 대표가 동북항일연군이야. 그래서 동북이라는 건 이건 철저하게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볼 때는 여기 만주가 말 그대로 뚱빼이잖아, 뚱빼이. 그래서 동북이잖아요. 그래서 동북에 일본에 저항하는 연합군대야, 연합군대. 그러니까 이 연합군대라는 거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일 연구는 주로 이제 빨간 팀들입니다. 주로 이제 사회주의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팀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 조국 강복회랑 연합작전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해요. 이게 1937년 보천보 전투야. 근데 보천보 전투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됐죠? 오늘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냥 넘어가죠. 됐죠? 그래서 함경도, 갑산, 보천보를 쳐들어와서 면사무소, 경찰서 이렇게 뭐 점령했다가 그 이제 일본의 정규군이 오니까 뭐 그냥 도망갔다는. 됐죠? 그냥 싹 사라진 거지. 이게 37년 보천보 전투인데 이 동아일보에서 자 국내 대서특필해서 이게 유명해진 사건이야. 그런데 이 갑산 보천보 이제 보천보 전투는 왜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냐면 갑산 보천보 전투 이제 여기 지휘관이 누구야? 김일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공식적인 자리잖아. 그쵸? 여기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예전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가 해봐야 몇 년 됐겠어. 그런데 잘못했어요. 세보니까 많이 된 것 같다. 자,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했어. 나 사라진다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걸리는 거야. 국가보안법에. 그럼 나 사라져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든가 아니면 무슨 뭐 지하실에 정신병동 같은데 쇠창살 붙들고 있는 거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그래서 이제 이 뭐 얘기해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지휘관이라고. 전 어릴 때 이걸 뭐라 배웠냐면 원래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거든. 그래서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립군제 장교가 있는데 김일성이 사칭을 했다는 거야. 독립군 장교. 내가 그렇게 배웠다고 어릴 때.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게 그냥 나만의 컴플렉스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다고 해가 가려져 손바닥으로. 그냥 역사지. 그럼 뭐 왜곡한다고 왜곡이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박정희는 그러니까 독립군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일본 관동군 출신이잖아. 그것도 자원 입대했던. 그렇잖아요. 그래서 1944년에 일본 관동군. 그러니까 육군 소위 다카키 마사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됐죠? 북한 애들도 이건 엄청 왜곡하긴 해. 그래서 북한에서는 마치 김일성이 우리의 독립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게 여러분 북한 정부 수립될 때 보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말고는 김일성도 솔직히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뭐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광복할 때는 어디 있었는지 알아? 김일성은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소련 들어올 때 그때 쫄쫄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김일성이 제일 편하니까 김일성한테 힘을 많이 실어준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북한 정부 수립될 때도 보면 우리나라의 쟁쟁한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김일성 따위는 거의 거기에 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그냥 부담스러울 뿐이지. 그래서 자꾸 뭐 이게 아니다 했던 건데 사실은 뭐 별것도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러나 저러나 별로 그렇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였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만주에서는요, 항일 유격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끝. 자, 그럼 이제 중본토로 갈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봐봐요. 자, 여기 언제 만들어진다고? 35년. 34년이 되면 만주가 완전히 거의 일본의 이제 점령 지역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34, 35를 기점으로 해서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중국 본토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청천 조소왕인데 이 지청천 조소왕이 자기 그룹을 데리고 중국 본토로 넘어올 때 양쪽에서 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충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하는 게 19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2년에 상하이를 떠나서 충칭 정부는 상하이에서 그 다음에 40년 충칭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동식이야.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소위 말해서 임정이 이게 굉장히 실용기예요. 그래서 상하이를 떠나서 뭐 해서 막 이제 중국 정부 막 국민당에 뭐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서 막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아주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지청천 조소왕이 민족주의 계열이 중국 본토로 넘어오는데 양쪽에서 콜이 온 거야. 그래서 김원봉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 사회주의 총망라된 단일 정당을 만듭시다. 그러면서 이제 지청천 조소왕을 콜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임정의 이동 시기에 김구도 콜한 거지. 그래서 지청천 선생, 조 선생 빨리 이쪽으로 와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보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죠. 뭐라 그러냐면 계속 오세요 그러는데 장소가 계속 바뀌는 거야. 뭐 대방동 오세요? 아니요. 영등포 요새 여의도에 계속 이러는 거야. 보니까 여기 말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서로 민폐할 것 같아.
그래서 지청촌 조소왕이 어디로 합류하냐면 김원봉 계열로 합류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1935년 민족혁명당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총망라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저 팀들이 결국은 이게 빨간색이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청촌 조소왕 계열이 처음에 같이 뭉쳤다가 보니까 좀 아닌 거야. 그래서 1937년에 이 팀들이 여기서 이탈을 해요.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이,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청촌 조소왕 계열이, 자, 민족주의 계열이 이 팀에서 이탈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를 해요. 37년에.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5개 정당이 만들었다가 민족주의 계열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좀 시련을 겪으면서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살짝 바꿨다가 바로 37년에 나머지 사회주의 이제 다른 세력들을 또 합류를 시켜서 다시 정당을 좀 조직 정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이번에는 조선민족 전선연맹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이름이 1937년에 뭐라고 바꾸냐면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37년에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37년 중일전쟁이 터져요. 자, 그러고 나면 중국 국민당 짱제스의 도움으로 자, 김원봉이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 군 부대를 만드는데 이게 우한, 항커우,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무장독립군 조선의용대예요. 됐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38년에 중국 국민당의 지원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민족주의 계열은 충칭정부로, 그러니까 이제 김구 쪽으로 합류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야. 그런데 민족혁명당이라는 저 이름이 너무 유명하거든? 그래서 그냥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되고 나서도 그냥 민족혁명당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족혁명당 산하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다. 그래도 그냥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대표명사처럼 쓰여. 이 단체가 워낙 유명하니까.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보통 신흥무관학교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신흥무관학교 이름을 쓴 건 1년밖에 안 돼. 그래서 1911년에 원래 사문부에서 처음으로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질 때는 이름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신흥강습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통칭 신흥무관학교 그러면 누가 시비를 안 걸어요. 이해됐죠? 이게 전체 그냥 명사로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민족혁명당이.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 조선의용대인데 근데 그냥 민족혁명당 산하 조선의용대라고 불러도 오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그러니까 일당천의 용사들, 그러니까 의열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금 아까 이런 얘기 잠깐 했죠. 중국 국민당의 짱제스는 중국 본토에서 조선인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대부분 조선인들한테 뭘 시켰냐면 싸우는 건 우리 중국이 싸울 테니까 니네는 뒤에서 후방 지원만 해라. 됐죠? 그래서 그게 제가 써보면 자, 대표적인 게 첩보전. 그러니까 여러분 첩보전 그럼 뭐 되게 그럴싸하지만 이게 그냥 후방 지원이야. 그 다음에 대적심리전. 그리고 포로신문. 여러분 포로신문도 별게 아닌 게 지금이 1930년대 중반 이후잖아. 우리가 일본에게 1910년에 나라를 잃었잖아. 그러니까 조선인들 사이에는 실제로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본토에서 일본이랑 싸우다가 일본에도 군인들을 잡으면 들어가서 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이름 뭐야? 너 어느 부대에서 왔어? 이런 거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말 할 애들이 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의용대 이제 대원들이 들어가서 일본군 포로신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뭐예요? 후방 지원. 굉장히 소극적 투쟁이잖아.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불만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김원봉을 따르는 조선의용대 상당수의 부대가 계속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국민당 애들은. 우리 이제 얘네들이랑 같이 언제 투쟁하지 말자. 이동하자. 그런데 이제 김원봉이 뭐라 그랬냐면
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으세요. 그래서 이제 김원봉 때문에 계속 참았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게 폭발해요. 그래서 자, 일부 부대가 화북지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화북지대 가면 누가 있냐면 여기에 가면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는 화북에 올라가서 화북 연안지방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연대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국민당애들이랑 연대투쟁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들은 어차피 이런 거밖에 안 시킬 거다요. 그리고 이제 김원봉이 더 이상은 못 막아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평생의 동지였던 이게 윤세주까지 다 보내요. 그래서 최창익, 박효삼, 윤세주, 소위 말해서 김원봉의 뭐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을 다 화북으로 보내. 그리고 실제로 넘어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병력의 80% 이상이 다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일부만 사실은 당시에 김원봉의 조선용대가 중국의 뢰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머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부대는 화북지방으로 이동한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누구랑 연대투쟁을 하냐면 중국 공산당이랑 연대투쟁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일본과 싸워서 승리하는 대표적인 전투 제가 2개만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원래는 이전에는 우리가 교과과정에서 그냥 뭐까지만 가르쳤냐면 1941년 호가장 전투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팔로군의 일원으로서 자, 일본과 싸워서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가 호가장 전투예요. 호가장 전투. 근데 이번에 개정한국사에 호가장 전투 다음 전투들이 개정한국사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소탕전에 저항하는 반소탕전. 그 가장 유명한 전투가 태양산 전투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개정한국사 내용이야. 근데 태양산 전투가 공교롭게도 2016년에 좀 이따 제가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2016년에 이게 2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호가장 전투 다음이 대표적인 전투가 태양산 전투예요. 특히 이 태양산 전투가 유명한 건 여기서 그 약산 김원봉의 평생의 동지였던 윤세주가 여기서 죽어요. 됐죠? 여기서 전사해.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윤세주 남자예요. 제가 평생의 동반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둘 다 남자야. 됐죠? 그래서 호가장 전투, 태양산 전투.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일본에 이게 대항하는 소탕전에 대항하는 반소탕전.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보통 그래서 그냥 김두봉의 조선의용군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냥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호가장 전투는 그러니까 조선의용군 대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였을 때고 그 다음에 태양산 전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소탕전 과정 속에서 이제 분대 개편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요 전투의 즈음에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는 거야. 됐죠? 네. 근데 어차피 같은 거니까 요걸 구별져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됐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호가장 전투, 태양산 전투. 자, 그래서 대표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면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나중에 바꾸게 됩니다. 1942년에.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정치기구는 이름이 뭐가 되냐면 자, 정치기구는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기구랑 군부대 매칭 한번 해보면 저기 20년대는 좀 쉽지. 한 번만 해볼게요. 한국독립당 산하 한국독립군이고 조선혁명당 산하 조선혁명군이야. 이름 똑같지? 자, 근데 30년대 오면 좀 바뀌어.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됐고 자, 요것만 체크하면 되죠. 민족혁명당 산하 조선의용대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37년에 이름이 어차피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되기 때문에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조선의용대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충칭정부 산하 한국광복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조선독립동맹 산하 조선의용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용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2년에 김원봉이 굉장히 의외의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42년에 그러니까 화북에 그 올라간 자신의 동지들이죠. 화북 연안으로 올라갔던. 그래서 여기 화북지대가 사실은 연안이거든요. 중국 연안. 그래서 요 팀들이 나중에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로 중국 공산화 이후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김두봉을 비롯한 저 팀들을 북한의 연립정부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연안파라고 나중에 부르게 돼요. 그리고 김일성을 따르는 그룹을 왜 갑산파라고 부르냐면 김일성이 갑산 보천부 전투의 지휘관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을 따르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은 갑산파라고 부르게 돼요.
그게 북한의 연립정부 얘기할 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어쨌건 자, 원리대로 들어올게요. 그래서 이제 조선용대 하북지대 뭐 윤세주라든가 박효삼이라든가 최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 약산한테 선생님 빨리 이쪽으로 오시라고. 여기가 훨씬 좋다고. 여기 공산당 애들 훨씬 좋다고. 그런데 뢰양에서 사실은 김원봉이 장고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충칭정부에서 김구가 뭐라 그러냐면 김원봉 빨리 이쪽으로 오셔라. 빨리 이쪽으로 오셔라. 그래서 양쪽에서 콜을 받은 거야. 그런데 어차피 이 팀들이 자기 팀이잖아. 원래 김원봉에. 그죠? 그런데 김원봉이 되게 의외의 선택을 해요. 그래서 42년에 자 전격적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을 데리고 김원봉이 어떻게 하냐면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데리고 충칭정부로 합류를 해요. 42년에. 됐죠? 그러니까 민족혁명당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니까 조선의용대는 42년에 당연히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겠죠. 됐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보냐면요. 어차피 김원봉이 갖고 있는 건 실제 전투력은 아니야. 왜냐하면 화부로 간 세력이 훨씬 많아. 나중에 2차로 또 가. 그러니까 잔여 세력이 얼마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이름값이 되게 중요한 거죠. 상징성. 됐죠? 그래서 김원봉은 사실은 충칭정부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이건 오늘날 이제 뭐라고 파악을 하냐면 당시의 배경엔 중국 국민당 짱제스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짱제스가 사실은 처음에는 김원봉을 밀다가 사실은 윤봉기를 의거, 상하이 훈코공원 의거 이후에 백범김구에 임시정부 쪽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짱제스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 뭐 하냐야 니들 둘이. 어? 아니 니네들 조선이 지금 니네들이 각각 떨어져서 니네들 마음대로 일본이랑 싸울 위치냐. 니네들끼리 모아서 좀 힘이라도 모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상황 속에서 중국 국민당에 그러니까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일 대우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오늘날 뭐 추정만 합니다. 됐죠? 자, 어쨌든 간에. 자, 42년에 김원봉 계열이 자, 충칭정부로 전격적으로 합류를 해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용대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마지막 한국광복군인데 자, 여러분 한국광복군은요. 여러분 조선용대랑 한국광복군이 시험에 나오잖아.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 국민당이랑 연대 투쟁하는 애들은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격전지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원래 한국 독립군을 물어볼 때는 지청천을 자료로 주거나 아니면 쌍성보전도 대전자령 전투 이런 걸 자료로 줘요. 그리고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을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 근데 일본과 싸운 격전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첩보전, 대적심리전, 포로치문 이거밖에 없거든. 그런데 문제는 중국 국민당이랑 하는 애들은 똑같아. 그러니까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기는 구별이 저걸로는 구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충칭정부가 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면 대일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자,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2차 대전에 참가를 해요. 자, 그러면서 한국광복군을 파견을 합니다. 우리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2차 대전에 참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해요. 자, 이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하는 게 인도, 그 다음에 미얀마 전선 이런 데서. 됐죠? 그래서 영국군과 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1945년에는 임시정부가 뭘 하냐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해요. 그래서 낙하산 부대를 따로 훈련시키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진군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어디 있어? 어? 그럼 낙하산 어디서 연습해? 어? 약수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면 연습해? 뭐 어디서 연습해? 그래서 이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미국 OSS의 도움을 받아요. OSS는 미 첩보국. 그러니까 지금 CIA에 전신격되는 단체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광복군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요. 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 자, 대일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의 독립군 중에 영국군과 뭐뭐 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뭘 했다라는 건 오직 한국광복군밖에 없어. 이해됐죠? 그래서 영국, 미국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야? 한국광복군이야. 지청천에.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원대 한국광복군
자, 그래서 구분하는 것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93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자, 이제, 무장독립전쟁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을 뒤에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거기다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첫 페이지에, 6페이지에 메뉴에 보시면, 그것만 제가 정리 안 한 건데, 따로 말씀 안 드린 건데, 얘는 원래 따로 보는 거야. 얘가 뭐냐면, 1920년대인데, 아직도 특이하게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요 단체는 따로 단체와 단체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 그냥 19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잖아. 근데 특이하게 아직도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해. 특이하죠? 그래서 단체 이름 셋, 끝. 갑니다. 천마산 때, 보합단, 9월산 때, 끝. 근데 요 각각의 단체를 내가 다 구별한다. 그럼 변태야. 이해됐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요 단체가 뭐라고요? 1920년대 이후에 국내 무장투쟁, 끝.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 무장독립전쟁, 독립군의 활약, 봉오동, 청산리는 다 했던 얘기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독립군의 실현, 간도참변, 자유참변, 자, 독립군의 이동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표에 해놨잖아요. 보세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7페이지 맨 아래 봐봐. 그러면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 요게, 그러니까 이게 단체본위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급진파가 누구냐면 그 표에 보면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라고 있죠. 촉성회다 밑줄. 그래서 이걸 일명 촉성회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급진파야. 그러니까 단체 대 단체 통합 계속 얘기해봐야 얘기가 헛바퀴만 계속 돈다야. 진도 안 나갈 거다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탈퇴를 해서 한 방에 모인 게 혁신의회라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그게 이 얘기야.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혁신의회 국민부 됐구나. 그 정도 끝. 좀 전에 제가 설명 다 드렸어. 자, 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0년대 한중연합작전. 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했죠? 네, 그래서 나머지 자료, 참고 자료랑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일유역 때, 자, 조국강북해 보천보 전투. 자, 이거 가볍게 보시고요. 뭐 나올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 나머지 자료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민족혁명당과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그리고 화북, 조선, 독립동맹. 아까 독립동맹 기억나요? 여기서 하나가 조선의용군. 근데 독립동맹이 화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라고도 불러. 됐죠? 조선 독립동맹, 화북 조선 독립동맹 같은 말이야. 이해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에 대한 얘기 있는데 뭐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임시정부. 그래서 1940년에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이제 주석체제하고 한국독립당 만들고, 그 다음에 뭐 41년에 삼균주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 발표하고, 됐죠? 그 다음에 42년에 민족통일전선의 구축. 이게 뭐냐면 김원봉 계열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42년. 자,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40년에 창설하고요. 그 다음에 대일선전포고 이후에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과. 자, 영국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국내진공작전. 미국 OS에 도움할 때 미국에다 동그라미. 끝. 영국, 미국 나오면 한국광복군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1930년대까지 자,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제가 시간은 뭐 없었지만 최대한 하여튼 한 3번 왔다 갔다 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다 푸셨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 시간을 따로 드릴 만한 시간은 없고요. 자, 실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문제인데요. 자, 순서 나열 문제야. 근데 얘는 뭐 그대로 얘기가 이어지니까 그냥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맨 처음이 뭐야? 봉오동 전투. 이게 1920년 6월. 됐죠?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 대한 보복전으로 사실은 간도로 군대 병력 이동해서 이들이 완판 깨지는 게 뭐예요? 독립군 항전사상 최대 승리였던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복전이 뭐야? 간도참변이지. 근데 여러분, 간도참변 볼 때 요 단어 하나 봐두세요. 요렇게 해도 사료에 그대로 나와. 이때 해가, 장소는 간도고, 이때 해가 경신년이야. 그래서 경신참변이라고도 불러. 됐죠? 그게 간도참변이고. 그럼 여기 머물 수 없잖아? 그래서 밀산바 한흥동에 북만주에 직결했다가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임시조직 만들어서 서유를 총재로 해서 소련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디로 넘어가? 알렉시에프스크. 자유시로 넘어가서 소련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당하죠? 버림받죠? 이게 21년 자유시 참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만주로의 귀환. 그게 3부의 형성, 23, 24, 25, 참정신이었죠. 스토리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네. 되시죠?
네,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네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뭐 더 쉬워요. 자, 1920년대는 누구의 대한독립군? 그러면 가는 누구야? 가에 들어갈 말은 홍범도죠? 자, 그 다음 김자진의 뭐예요? 네, 북로군 정서. 귀염둥이네. 그죠? 네, 이게 뭐 흥분만 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일본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어디에서 우리의 동포를 학살해요? 네, 간도참변이겠죠? 자, 그 다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조직되는데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는 누구예요? 참의부예요. 그래서 참정신 할 때 육군주만 참의부가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임정의 직할부대는 누구야? 육군주만 참의부예요. 그 다음에 국내진공작전도요, 거의 100회 이상 해요. 치급 빠지고 엄청 한다니까. 근데 상식선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참, 정, 신이지. 그 국경에서 누가 제일 가까워? 야, 참의부 아니야? 참의부가 바로 압록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 여긴 왜 안 했어요? 아니 뭐 하고는 싶었겠죠. 이거 엄청 멀 텐데. 이해됐죠? 서울, 부산보다 훨씬 먼데. 자,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이거 장난 아니죠? 그래서 거의 국내진공작전도 참의부예요. 참의부가 무조건 제일 중요해. 됐죠? 오케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렵고요. 참의부만 노트장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자, 일장전기. 자, 국내. 자,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들인데, 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맨 처음이 뭐예요? 저기 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감옥 정부. 이거 몇 년이라고요? 1914년. 됐죠? 네, 그래서 최초의 국외정부. 대한광복군 정부. 완전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홍범도네. 됐죠?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는 1920년. 그죠? 좀 전에 했지.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됐죠? 자, 그래서 무슨 전투라고요? 영릉가, 흥경성. 그래서 32년, 33년. 그러니까 요건 어쨌건 30년대 만주사변 이후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철 총사령관이라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요건 몇 년이라고요? 40년 충칭에 딱 머물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1940년. 됐죠? 자, 그래서 순서는 마지막에 기억을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됐죠?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독립군의 활동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 했는데,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예요? 김자진이 보이네. 김자진이 제일 먼저네. 자, 그래서 대한독립군 연합부대 청산리에서 6일간의 열차례 대혈전. 이게 뭐야? 청산리였던. 그러니까 1920년 10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1921년 자유시참변.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 자유시참변이네. 그리고 나면 다시 만주로 돌아오죠? 그래서 독립군의 재편성, 삼부의 형성, 밑에서부터 참정신. 됐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던 육군주만 참의부. 됐죠? 여기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게 디귿이고. 그 다음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그 다음이네. 됐죠? 네. 할 수 있죠? 별로 안 어렵죠? 자, 정답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20년대 만주적에 대한 독립운동.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전체 일장적인 내가 살짝 했잖아. 지금 우리가 무장독립 전쟁만 했잖아. 오늘 지금 나랑 수업한 게. 그래서 제가 문제를 뽑을 때 무장독립 전쟁이랑 다른 단원이 연결돼 있는 단원과 단원 통합 문제는 싹 다 뺀 거야. 왜냐면 그건 나랑 수업 안 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뺐는데 실제 문제에서 제일 어려울 때는 국내 국외 또는 일제 통치 방식을 같이 연결지어서 물어보면 좀 어려워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가 정리가 끝나고 나면 요 단원 정리되고 나면 일제강점기 마무리할 때는 1기 1910년대를 전체 통으로 1920년대를 전체 통으로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대충 정리가 된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갑니다. 1920년대예요. 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작년 거네. 바로 작년 거. 자, 그래서 대종교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했다. 어때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신민부는 몇 년? 1925년. 그래서 23, 24, 25. 뭐, 물론 연도는 몰라도 돼. 자, 그 다음,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럼 이거 언제? 1920년. 맞죠? 그 다음에 민족 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가 결성됐다. 국민부 기억나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20년,
21년, 22년이 별게 없었고 만주르에 귀한 이후에 3, 4, 5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5 같이 물고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25의 미세 협정이었잖아. 그리고 나면 26년 이런 독립군의 실현 과정 속에서 여기 스토리를 놓치면 안 돼요. 됐죠? 그 연도는 또 몰라도 되는데 물론 제가 연도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26년은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냐?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 그런데 얘기가 달 진도가 안 나가서 27년에 결과물이 안 나와.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봐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급진파, 촉성회파가 나와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28년에 뭐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렇지, 혁신의회. 그러면 여기에 자극받아서 29년에 국민부야. 그 여기까지라고 20년대가. 오케이. 그러면 국민부의 결성 20년대 30년대야. 20년대 맞네요. 그죠?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자, 3번도 맞고요. 그다음에 한중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는 거. 그래서 이게 33년. 이거는 한중연합작전 30년대 얘기잖아. 그렇죠? 한국 독립군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별로 안 어렵죠? 네, 이 정도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됐죠? 자, 6번 갑니다. 자, 30년대 이후에 전개된 자, 해외 독립운동회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이거 이제 작년 실급 문제인데 가볼게요. 홍진, 이청천 등이 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을 발족했다. 1930년대. 어때요? 이청천을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당.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혁신의회 산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맞아요. 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장독립전쟁에서 너무 깊은 얘기는 안 한 거야. 근데 한국 독립당은 굉장히 여러 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혁신의회 사회하에서 만들어지고 나중에 만주에 그러니까 34년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할 때 조수왕 중심으로 한국 독립당이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또 민족혁명당을 탈퇴한 다음에 김구 계열이랑 합류하고 나면 김구의 한국국민당, 조수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이 또 1940년 충칭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다시 또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45년 광복 이후에 김구가 해방의 공간 속에서 다시 대한민국 수립 전에 들어와서 정치활동을 할 때 그때 김구가 다시 결성하는 것도 또 한국독립당이야.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아까 내가 누구 기억하라 그랬어? 이청천. 이쪽도 누구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라고요? 지청천. 됐죠? 그래서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한국독립당이니까 이건 혁신의회 산하라고 읽어줘야 돼. 됐죠? 그러면 1930년대 이후 한국독립당이 발족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좀 애매한데? 맞죠? 그 다음. 임시정부가 자, 국무위원 중심제를 채택하고자 자, 그 다음에 개헌을 했다. 이거 언제예요? 국무위원 중심은 요건 언제야? 이건 27년. 됐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틀렸네. 이해됐죠? 근데 옳지 않은 건데?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건 30년대잖아요. 한중연합작전. 그죠? 그 다음에 태양산 전투에서 봐봐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거야. 이게 작년에 2문제 나왔다고. 태양산 전투. 됐죠? 그래서 이거 태양산 전투, 그 다음 조선의용군. 그러면 자, 중국 팔로군으로 협동작전 펼쳤다. 그럼 여기 언제라 그랬어요? 이게 40년대 얘기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30년대 이후니까 다 맞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 한국독립당은 여러 번 나오지만 지청천의 한국독립당은 지금 혁신의회 산하로 만드는 거니까 30년대 이후인가 보네. 이해됐죠? 그러면 상관없는 건 확실하게 틀린 건 누구야? 2번이지. 그쵸? 그래서 국무위원 중심의 이거는 몇 차 개헌? 3차 개헌. 3차 개헌 몇 년? 27년. 여러분 이게 지금 임시정부 내용인데 이거 오늘 수업 안 한 내용이야.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에 중국 본토. 이번 지도 보시면서 한 번만 더 하시죠. 자, 근데 지도를 보고 그냥 보는 건데 이게 단체명이 있어서 쉬워. 그지? 조선민족 전선연맹, 조선민족 혁명당, 민족혁명당 다 오케이. 됐죠? 자, 우한에서 만들어진 거 1938년. 이름 뭐야? 김원봉의 조선의용 네. 자, 그다음 연안 조선 독립동맹 지금 화북이잖아요. 위쪽에.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조선동맹 독립산하에 조선의용군. 됐죠? 그래서 투봉은 원봉의 아류라 그랬죠? 여기 원봉에서 투봉이면 나오는 거야. 됐죠? 떨어져 나간 거고. 그다음에 충칭 대한민국 정부의 산하에 그럼 뭐예요? 한국광복군이지 뭐. 됐죠?
네, 그래서 요거 조합을 이루는 건 뭐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조선용과 한국항복권, 조선용대. 그래서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몇 번? 1번. 자, 8번 갑니다. 8번. 여러분,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거 순서 나열이잖아. 맞지? 그래서, 무장독립 전쟁에서 순서 나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 중에 이런 유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이것도 어차피 순서 나열이잖아. 왜냐면,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 나열은 아니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순서잖아. 그러니까 가사료를 주고 나사료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골라봐 아니야. 이해됐죠? 그러면 일단 가를 딱 보는 순간, 경신년 왜군이 내습해서 좀 전에 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조선인들 죽인 거죠. 무슨 사건? 1920년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간도참변이죠. 간도참변.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갑니다. 관동은 참 아케다키 해서 어쩌 봤더니 군사작전을 해서 만주 전역을 점령하고 괴뢰 만주국을 세워서 실질적인 지배권 행사했다. 그럼 이게 뭐야? 만주사변의 발발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만주사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건 31년이에요. 됐죠? 20년에서 31년. 요 사이를 고르면 돼. 자, 들어갑니다. 문제. 선지 1번 갈게요. 자, 남만주에서 조선혁명 군이 창설되었다. 이거 어때요? 조선혁명 군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게 1931년 만주 사변 때잖아. 맞죠? 그리고 조선혁명 군이라는 건 국민부가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1900? 우리 좀 전에 했잖아. 29. 그리고 이제 국민부를 나중에 주도하는 게 조선혁명 당. 그리고 조선혁명 당 산하부대가 조선혁명 군. 그러면 29년 이후에는 가능하네. 그리고 활약하는 거 얘기는 우리가 만주사변 이후에 활약을 주로 배웠고, 그쵸?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럼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네. 맞죠?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오는 거지,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 한국강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대. 이건 언젠데? 이거는 너무 뒤인데? 이해됐죠? 광복군 자체가 40년인데, 국내 진공작전은 또 45년이야, 맨 마지막.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무 뒤잖아. 날라갔네요.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봉오동 청산리. 여러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국가직 이 문제의 핵심은 3번을 건드리지 않는다야. 이해됐죠? 봉오동 청산리를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거기에 대한 보복전이 뭐니까? 간도참변이니까. 그죠? 스토리상. 그죠? 그러니까, 가보다 이전이니까 3번이 틀리다가 문제의 핵심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4번. 동북항일연군 끝. 이거 언제라 그랬어요? 34년에. 그러니까 30년대 중반 거의 만주가 일본께 된 다음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이거보다 훨씬 더 뒤잖아. 못 들어보지. 자, 그래서 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본은 상당히 일로 딱 들어오면 딱 맞네. 그죠? 네, 우리가 정확한 연도를 어떻게 외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9번인데, 자, 9번 문제는 이게 올해 문제예요, 올해. 이게 법원직 문제인데, 문제 별로 안 어렵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잘못하면 어렵게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가 탁 되면서 문제가 확 귀여워져 버렸어요. 그죠? 처음 볼 때는 막 홍범도, 김자진 해서 막 연보 나오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았는데, 문제가 귀여워졌지. 자, 20년에 홍범도와 김자진이 같이 한 거. 뭐겠어요? 네. 총선 전투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지. 귀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끝났네요. 자, 한중연합작전은 30년 되니까 안 되고. 그렇지. 의열단의 단어는 아니잖아.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거는 둘 다 참여 못하죠. 홍범도는요. 그 자유참변 이후에 국내로 못 돌아와요. 됐죠? 그래서 소련 영지로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김자진 같은 경우에는 삼부의 통합 과정에서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죽어요. 총에 맞고 죽어요. 그래서 김자진이라는 이름이 193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김자진은 암살당한다고. 됐죠? 그러니까 둘 다 참여할 수가 없죠. 임시정부에. 그죠? 자, 그 다음. 임시정부 아니라, 충정부 아니었구나. 임시정부 참여할 수도 있네요. 그 전 얘기니까. 1920년. 하여튼 아니죠? 참여 안 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다음 이거 올해 문제죠. 그래서 이곳은 공식 이민단이 도착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식 이민단이 이렇게 간 데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일제강점기니까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네, 미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903년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2003년에
한인 이주 100주년이었어. 그래서 미국 지역에서는요, 행사를 되게 크게 했고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거든요. 부시. 그래서 부시가 직접 와서 뭐 축하, 그러니까 뭐 메시지도 하고 뭐 한인 사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 1903년 당시에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 중재를 해요. 그래서 알렌의 중재로 1903년에 자, 바로 이 지역, 그러니까 하와이에 처음으로 공식 이민단이 도착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올해 문제고 여러분 이게 해설 강의 들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뭐 이건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원래는 이거 말도 설명하면 더 긴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답 나오는 거죠? 공식 이민단이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 하능동 어디야? 좀 전에 우리 했잖아. 이거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북만주. 좀 전에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어패는 어딘데? 연해주. 그 다음에 경학사와 부민단은 어디야? 남만주? 삼원보. 좀 전에 했잖아요. 맞아? 남만주, 삼원보. 오늘 다 한 거 아니야, 오늘. 맞죠? 그럼 봐봐요. 자, 북만주, 연해주, 남만주에 여러분 이게 사탕수수 농장이 있겠어요? 이해됐죠? 좀 더운 동네로 가야 되지 않겠어? 왜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거 어디밖에 없어요. 대조선 국민군단인 거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지?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하와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만든지도 했는데 아까. 박용만. 기억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 몇 번으로 가야 돼? 4번. 됐죠? 네. 올해 문제였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중국 한커우에서 자, 이 부대가 만들어졌대요. 자, 근데 부대는 총 몇 개 총대? 3개 부대로 편성되는데 자, 대부분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다. 이걸로 끝난 거야. 조선민족 혁명단원이래요. 됐죠? 조선민족 혁명단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진급이 이거 갖고 여러분 이제 못 잡아, 어차피 이건. 이거 갖고 못 잡고. 자, 이걸로 끝났어. 자, 부대명이 뭐야? 조선의용 대. 되시죠? 네. 조선의용대 문제로 바뀌었네요. 자, 법원직 문제인데 조선의용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유참변. 자유참변대 없는데? 조선의용대가 38년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자유참변에 활을 당할 수 있어요? 자유참변 21년인데. 자, 그 다음 1번 일부 대원이 한국 강복군에 편입되었다. 어때? 무추노. 그죠? 몇 년에? 42년에. 좀 전에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3부의 통합으로 형성된 국민부 산하부대다. 여러분, 국민부 산하부대는 뭐예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었잖아.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조선혁명군이지. 틀렸잖아. 됐죠? 네,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선지들 이게 뭔지 딱딱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쌍성무 대전자랑 나왔다. 그렇죠. 지청천 한국 대표야. 기억나시죠? 아니야. 쌍성전자야. 자, 그래서 자, 쌍성전자 나왔네요. 자, 그래서 뭐예요? 네, 한국 독립군이죠? 네, 한국 독립군. 그게 정답 몇 번? 2번. 되죠? 오케이. 12번. 자, 다음 관원에 들어갈 단체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정보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해서 무엇을 조직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항전을 계속하고 끝났다. 자, 관원에 들어갈 거 뭐예요? 충칭정부 산하에 뭐라고요? 한국 광복군. 그 한국광복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나왔다. 쌍성전자야. 또 나왔네. 자, 그래서 한국광복군이니까 이게 뭐야? 한국 독립군. 틀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 투입할 국내 정진군을 편성했다. 요거 좀 전에 했는데.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미국 OSS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국 항복군 맞다. 그죠? 네, 한국 항복군. 자, 중국 팔로군과 함께 이거 봐봐. 이거 또 나왔잖아. 태양산지구. 이게 개정한국사야. 원래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어 이거. 됐죠? 개정한국사에 이게 추가로 이 8종 교과서에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태양산 전투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의용군의 반소탕전, 일본의 소탕전에 대한 반소탕전. 됐죠? 네. 그래서 태양산지구. 자,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건 누구야? 그러니까 김두봉의 조선의용군. 됐죠? 그러니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러시아 적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건 뭔지 얘기예요. 이건 자유참변이 일어날 때 그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고려혁명군 뭐 이런 부대들 얘기인데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자,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했는데 자, 보세요. 자, 본당은 조직과 관련하여 최대 임무는 먼저 자, 동북만주로 진출. 거주 조선민족 무장시키고 조선인 지역주의 겸연한 데지. 자, 그래서 별대는 조선 모대라는 명칭으로 또 나왔다. 이 단어로 잡아야 돼. 키워드가 이거밖에 없어. 조선민족혁명단 군이래요. 됐죠? 그러면 이 부대는 어디 산하야? 조선민족혁명당 산하부대지. 맞아요? 그럼 이 군대 이름 뭐겠어요? 조선의용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시국이 절박하여 중일전쟁, 자, 중일의 전운이 짙어지는 것은, 자, 본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야? 이즘이 말하는 사람이 정부인가 봐. 그죠? 병력을 소집하여 훈련해서 기본 대우를 하고 하급장교 속성에 설치하고, 자, 남만주, 북만주, 뭐 의용군, 교포 및 기타 등등 긴밀한 조직을 완성해서 활동을 도모하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회의록에 결정적인 단어가 나와. 누구야? 누가 회의한 거야? 예, 임시의정원. 여러분, 오늘 제가 무장독립 전쟁을 저랑 수업을 해서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할 때 이걸 무조건 외우게 한다고. 임시정부의 상권분립이잖아. 상권분립 나머지 하나도 몰라도 돼. 그런데 임시의정원은 무조건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임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행정부고 그 다음에 사법부라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만국정부인데 이 만국정부가 법률을 어긴 사람을 데려다가 법률에 적용시키는 업무를 얼마나 했겠냐고. 그런데 임시의정원은 왜 중요하냐면 이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에 뭐라 그랬어요? 의회, 이 국회라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의회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의회라고 하자. 그래서 의회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법률을 누가 제정하는 거야? 의회가 제정하잖아.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뭐 회의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규칙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료에는 누가 눈에 제일 많이 보이냐면 무조건 임시의정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료에 임시의정원이 나오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전부 누구 얘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리고 본문에 정부라고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밑에 또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라고 봐야 돼요? 임시정부라고 봐야죠. 그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만주와 그 다음에 만주 쪽에서도 보니까 막 전쟁이 있고 막 기타 등등 이런 상황 이후 상황인가 봐. 그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군사 조직은 그러면 밑에 건 뭐겠어요? 지금 나는 뭐 얘기하는 거겠어? 당연히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 광복군이겠지. 그러니까 가는 조선의용 대 나는 한국광복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료를 읽고 두 부대를 물어봤는데 어차피 앞에서 얘기했지만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은 특정한 부대를 찍어서 들어올 때는 오직 한 조밖에 없다니까 진짜. 만주에서 한 조, 중국본토에서 한 조. 끝이야. 그거 이외에 부대를 찍어서 들어오진 않아. 나머지 들어올 수 있는 건 전부 선지 하나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순서밖에 없어. 순서에 묻어 들어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 사료를 못 읽으면 꽝이야. 됐죠? 그럼 못 읽으면 어쩔 수 없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해됐죠?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야. 앞에서 봤던 귀염둥이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영릉과 한경성 전투. 나왔다. 영이야. 누구야? 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죠? 그래서 조선혁명군. 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 결성되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중일전쟁 37년. 그 다음에 바로 38년 우한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거 뭐라고요?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니는 맞잖아. 가가 조선의용대였잖아. 자, 그 다음 나 중국 정부와 협력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일 선전포고하고 우리가 41년에 대일 선전포고하고요. 그 다음에 42년 1월에 여러분 우리가 대독 선전포고도 한다니까. 히틀러한테 야 거수염 덤벼 이거 한 거예요. 물론 히틀러가 특별히 대답은 안 했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했어. 우리는. 이해됐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요. 그래서 영국, 미국과 연합작전. 됐죠? 그래서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지청천의 지휘 아래 주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건 이거 조심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한국 광복군이 아니라 만주 지역이니까 뭐예요? 한국 독립군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3번이네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0년대 독립군에 관련된 건데요. 자, 가나다라. 자, 그냥 지도로 찍으면서 갈게요. 봐봐요. 가 충칭이지? 그럼 충칭정부 산하에 뭐야? 한국광복군. 자, 그 다음에 나, 우한, 한커우. 그러면 뭐예요? 38년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다는 중국 화북 연안지방에 그래서 저 팀들을 나중에 연안파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팀 뭐야? 김두봉의 조선의용군. 이해됐죠? 자, 그리고 라는 봐봐요. 라가 지금 흥경성에 찍혀 있잖아. 영릉과 흥경성. 그럼 뭐야? 영이야. 뭐라고요? 조선혁명. 됐죠? 네, 그래서 조선혁명 군. 자, 그 다음에 나왔다. 쌍승전자. 그럼 뭐라고요? 한국의 대표 쌍승전자.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 됐죠?
자, 그래서 라는요. 자, 조선혁명군. 마는요. 한국 독립군.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가나다라. 자, 보면 되겠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 가가 뭐였어? 충칭정부 산하의 한국항복군이었죠? 한국항복군이 미얀마, 인도전선까지 파견돼서 영국군과 공동작전. 여러분, 미국과 공동, 영국과 공동은 오직 한국항복군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맞잖아.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조선민족혁명당 산하부대. 중국 본토에서 창설되었다. 뭐가? 조선용대가. 맞아요? 맞잖아. 1948년 최초로. 그죠? 자, 디귿 갑니다. 자, 다가 뭔데? 조선의용 군. 김두봉의 조선의용 군. 자, 다는 가에 통합돼요. 가가 뭔데? 충칭정부? 아닌데. 그러니까 다가 가에 통합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 통합되는 거야? 그렇죠. 나가 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다가 아니라 나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자, 그다음 리을 갑니다. 자, 다는 중국 공산당과 연대해서 자,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에 승리하였다. 다는 누군데? 다는 조선의용 군. 됐죠? 뭐라고요? 조선의용 군이 중국 공산당과 연대해서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했다. 어때요? 맞잖아요. 호가장 전투랑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지 아까? 태양산 전투. 됐죠? 네, 반소탕전. 자, 이거 리을도 맞잖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미음이에요. 라마가 뭔데? 조선혁명군이랑 한국독립군. 그러면 조선혁명군이랑 한국독립군은 연합해서 청산 전투 언젠데? 그렇죠. 1920년에 그거 있지도 않은데? 말이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맞잖아. 이해됐죠? 그 문장이 아예 틀렸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을 고르시면 되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자, 기억, 니은, 리을을 고르니까 정답 2번이네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풀이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 단원이 어려운 단원이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날씨도 안 좋았고, 날씨도 되게 굽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항상 어려운 단원은 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한 방에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단원 뒤로 날리는 게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또 그러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